네, 오늘의 맞수 한판입니다. 리모델링주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대선 이후로 정말 꾸준하게 시장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가격 인상 모멘텀까지 더해졌는데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프로의 정태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레드우드 파트너스의 최준욱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리모델링주 방송에서 진짜 얘기 많이 했었죠, 솔직히. 그렇죠. 네. 네,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정말 풍부한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택 공급 관련주 시장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건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네, 분할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정태근 팀장님. 그러니까 일단은 매수도 가능한데 굳이 분할 매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 네, 모아가자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지금 사서 만약에 주가가 진짜 확 가버린다라면 정말 좋겠죠. 그런데 거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 그 주택 공급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 대선 이전에 대선 후보들이 압축이 되게 되면서 이미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건설이라든지 인테리어 그리고 건자재 업체들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에서 실제로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수익이 발생된 기업으로 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기대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과거에 없었다라면은 아마 지금 작년 10월 달 그리고 죄송합니다. 재작년이네요. 재작년 10월 달부터 작년 7월 달까지 나왔던 그런 상승이 좀 기대가 되지만 이게 이미 작년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1차적으로 나왔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정책이 구체화가 되고 정책 시행을 하게 되면서 아마 거기서 수혜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때 가서 좀 주가 좀 달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일단 저는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 관심 받을 때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니까 지금은 뭐 수혜주는 맞기는 맞지만 어찌됐든 간에 좀 때가 묻었다. 시장에 알려질 만큼 알려졌다. 그 말씀이신 거네요. 일정 부분 또 선반영된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알겠습니다.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저도 뭐 긍정적으로 우선 보고는 있습니다. 이제 뭐 분할 매수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뭐 모아가는 관점도 당연히 좋은 관점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한 번에 당연히 올라가주면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그럴 뒷심을 올려줄 만한 게 없다 보니까 좀 그런 면도 있는데 이 인테리어나 뭐 건자재나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우선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분명하게 가구 수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노후주택에 따라서 이제 멸실 이제 수요가 또 증가를 하고 뭐 신규 주택이 수요가 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과거에 뭐 3, 4년간의 뭐 주택 공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늘어난 가구 수 대비해가지고 증가분야 멸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었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주택 신규 공급이 증가를 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2022년에 이 주택시장 주택 공급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본다면은 윤석열 정부가 좀 들어서고 나서 첫 번째 과제로 좀 하는 게 주택시장을 좀 공급을 좀 원활히 하자라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제 건설 쪽도 분명하게 좀 움직이는 면도 있지만 건설 쪽이 지금 뭐 대형주들 쪽으로 해서 좀 많이 움직이기보다는 좀 밑으로 해가지고 뭐 가구나 인테리어, 건자재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실적도 많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저는 이제 인테리어 쪽을 좀 많이 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책과 관련해서는 건설주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움직였고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죠. 건설주는. 그렇죠. 이제 건설보다는 이제 아무러면은 이제 건설주가 이제 아무러면 이제 맨 처음에 정책으로 나오게 되면은 당연한 건 건설주가 먼저 움직이기는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뒤따라서 후발주로 이제 인테리어나 건자재들이 좀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테마성을 좀 많이 띠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주보다는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인테리어나 건자재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좀 움직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두 분 매수 의견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리모델링 관련주 하면은 섹터가 또 워낙 많아요. 건축, 건자재, 뭐 가구, 인테리어, 시멘트까지 있는데 두 분께서는 이 관련주들 내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의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가구입니다. 오늘 의견이 상당히 잘 통하는데, 인테리어 가구라고 하면은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한샘, 현대리바트 뭐 이쪽인가요? 저는 이제 뭐 테마성 조금 띄고 있는데 벽산
쪽을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아무러면 대형주 쪽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수급이 되게 크지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쪽은 좀 중소형주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 나중에 들으려고 네. 했는데 왜 그러니까 먼저 제가 얘기하세요? 먼저 종목을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네. 네, 정태근 팀장은 네. 인테리어를 콕 집으신 이유가 뭘까요? 인테리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새롭게 섹터를 만들면 네. 재건축 수혜주? 재건축 네. 수혜주?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정권 같은 경우는 GTX 신도시가 정책 이슈였잖아요. 그런데 다음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서울시 그리고 정부를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고급 브랜드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자이가 그래서 재건축 수를 상당히 많이 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생각해 보게 되면 고급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결국에는 고급 브랜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는 고급인데 자재는 저가가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재건축 수혜를 봤을 때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매출이 현대건설과 GS건설이 현재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또 GS건설 쪽으로 이제 독점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라든지 그리고 이 재건축 쪽에서 납품을 많이 회사 쪽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고급 건자재란지 고급 인테리어란지 고급 배관이란지 이쪽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수혜 그러니까 인테리어든 뭐 건자재는 가리지 말고 재건축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종목을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알겠어요. 두 분이 종목 얘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섹터 내에서 두 분이 토픽으로 보는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힌트를 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벽산이었고요. 정태근 팀장은 LX 하우시스입니다. 그럼 벽산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제 벽산을 좀 드린 이유는 이제 인테리어랑 뭐 가구 이쪽도 들어가 있지만 벽산이 좀 페인트 쪽으로도 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료로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 벽산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이제 페인트하고 주방 가구 업체를 좀 필두로 해가지고 종속 기업을 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축 자재나 그리고 생산, 유통업 쪽을 지금 현재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뭐 7개의 공장을 두고 있으면서 뭐 4개의 뭐 지점이랑 5개 영업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매출도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수익성 또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경기가 개선이 되면서 이런 건설 투자나 이런 쪽 건축 자재 그리고 주방 기기 환경 시스 이런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런 벽산 같은 종목들이 지금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바닥에서 지금 충분하게 추세를 턴어라운드 해주면서 위로 올라와 줄 수 있다. 그리고 매출이 지금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지금 분할 매수 관점이다.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런 뭐 정책 모멘텀과 가격 인상 모멘텀이 있는 이런 섹터는 언제까지 우리 기간을 두고 좀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네. 저는 좀 5월 이제 정부가 6월에 좀 들어서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아무러면 이제 그때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좀 실현은 한번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6월 지방선거가 정점이다? 그렇죠. 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은 LX 하우시스네요. 네. 제가 조금 전에 그래서 고급 브랜드, 고급 자재를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LX 하우시스가 지금 프리미엄 창호를 출시하게 되면서 여기서 점유율을 상당히 많이 넓혀가고 있거든요. 저도 인테리어 하면서 뭐 한샘, LX 하우시스 다 비교해봤는데 LX 하우시스가 참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여심을 잡아야 되는데 네. 지금 자이도 그렇고 그 LX 하우시도 그렇고 여심을 상당히 잘 잡는 것 같아요. 결국 결정권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여성분한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집을 볼 때 구조라든지 그리고 그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국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눈이 더 확실해요.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네. 수밖에 없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프리미엄 창호를 출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뭐 고급 자이와 합쳐져서 계속해서 재건축 시장을 이제 점유율 높여가고 있는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엑스 하우시스가 실내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재건축 시장의 물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60% 그리고 수주 금액으로 보게 되면 70%가량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그 GS 건설 쪽으로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LX 하우시스
선수가 뜰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프리미엄, 그러니까 고급화 여기에 상당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그쪽에서 어쨌든 뭐 GS건설, 현대건설이 많이 따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 건설사 쪽으로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고급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LX 하우시스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정산해관 같은 경우도 배관 제품이 고급 그 브랜드 고급 제품이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수혜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LX 하우시스라든지 그리고 정산해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산해관도 마찬가지로 현대건설이라든지 메이저급 건설사 쪽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에서 숫자까지 반영될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LX 하우시스는 지난해 하반기에 정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부담 없는 자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뭐 호재가 반영될 만한 것들이 네. 너무나 확실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창호 쪽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가 마루도 잘하고 벽지도 잘하는데 유리만 없어요. 그래서 글라스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그건 있습니다. KCC가 하게 좀 놔두면 안 될까요? LX 하우시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맞수 한판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리모델링 관련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제 보시죠. 네, 리오프닝 외전으로 화장품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뭐 10명이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거리두기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진짜로 실외에서 이제 조만간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 벗는 건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에서 화장품주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각각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방역체계 개편, 자가격리 완화, 결국에는 그거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가격리가 완화된다는 게 심리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은 위안이 돼요. 그렇죠. 네. 아무래면 이제 지금 뭐 이 자가격리 완화가 지금 이제 뭐 접종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 관련해서 지금 해외 입국자들도 지금 이제 뭐 3월 21일 이후로 자가격리가 지금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BCG 접종자들 상대로 대상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코로나가 지금 정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로 인해 가지고 방역 조치 정부의 판단에서도 지금 점차적으로 방역 조치가 지금 꾸준하게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자가격리가 면제가 조치가 되게 되면은 이제 화장품주들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으로 해서 이제 2년 전부터 어차피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나서도 이미 리오프닝으로 관련해서 많이 좀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항공도 관련해서도 그랬고, 근데 이제 이 가면 갈수록 지금 엔데믹 현상으로 가고 있고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코로나도 지금 뭐 마스크를 지금 벗는 각국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자가격리가 지금 완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마스크를 저희가 벗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쪽 이제 뭐 아래쪽 이제 뭐 입술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화장품 수요가 또 굉장히 또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미용 기기 쪽이나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반응을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방역체계 개편. 제가 오프닝 때 리오프닝 네. 관련주는 작년에 진짜 좀 그쵸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네. 있었어요. 벗는다고는 하고 여행 갈 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해외여행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마스크도 벗을 것 같거든요. 그쵸, 양치기 소년 늑대가 나타났다. 네. 그 얘기가 2020년 하반기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못 벗다 보니까 주가가 가다가 가다 말다, 못 가고, 가다 가다 못 말다. 가고 가다 못게 네. 반복이 됐잖아요. 이제는 뭐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미크론이 안 위험한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감기 수준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무증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중증이라든지 사망자 수는 이 부분은 좀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기하고 독감 걸려도 이렇게 위중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죠. 네. 저도 예전에 한번 A형 독감 걸려봤는데 진짜 와, 감기로 사람이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국에 타미플루 처방받고 깔끔하게 낫긴 했는데, 어쨌든 뭐 오미크론이 됐든 뭐 감기가 됐든 독감이 됐든 사람에 따라 증상은 틀리고 위험한 사람이 결국 위험하다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풀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글로벌 전반적인 흐름이 어쨌든 방역 체계 완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추세고, 지금 뭐 영국이 프리미어리그 보셔도 아시겠지만 메이저리그도 마찬가지고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추세를 우리나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풀린다는 얘기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게 될 거고, 그러면 마스크 벗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미크론 환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밖을 안 나가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심리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만약에 방역체계 개편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면은 아마 저희 부모님처럼 밖을 나가기 꺼렸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분들이 분명히 밖으로 나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심적인 부분들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는 아웃바운드뿐만 아니라 저는 인바운드 쪽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서두에 뭐 이 위드 코로나 갈 것이다 하게 되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만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항공이나 이제 여행 같은 아웃바운드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인바운드 이제 국내 쪽도 이제 방역책을 풀게 되면은 아웃바운드도 물론 잘 가겠지만은 인바운드가 대체적으로 못 갔습니다. 막 카지노라든지 면세점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뭐 항공 여행 이런 쪽도 봐야 되겠지만 결국 인바운드 쪽도 이제 활성화 민간 소비 뭐 활성화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인바운드 쪽도 시간차를 두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인바운드 쪽도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저는 자가격리 완화, 방역 체계 개편 이것도 이거지만 날씨도 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말에 나가 보셨어요? 잤습니다. 아, 주무셨어요? 아니 뭐 지금 벚꽃도 만개한다고 하고 날씨도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제 어제 이제 저도 네.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했는데 좀 예쁘게 꾸미고 나가고 싶고 예쁜 네. 옷도 사고 싶고 막 이런 욕구들이 생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것도 또 소비 심리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말 좀 쉬고 싶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뭐 강요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화장품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좋게 보고 계시는 또 종목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보류 의견이 나왔고 아이패밀리 SC가 나왔습니다. 왜 지금 저는 분위기는 이제 좋은데 왜 보류예요? 저는 화장품보다는 지금 다른 네.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화장품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우선은 보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우선 이제 21년에 화장품 지수가 우선 이제 그 코로나 2년 동안 인해 가지고 매출적으로 좀 타격을 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면세가 또 굉장히 많이 부진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오미크론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확실한 것은 지금 뭐 좀 좋은 신호가 또 나오고는 있지만 이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는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중국에서도 이제 오미크론이 아직까지 좀 다시 확산이 조금 되고 있고 이 봉쇄적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다시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뭐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 쪽 여파가 조금은 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금 고점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은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아모레퍼시픽도 뭐 존재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다만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좀 중국의 오미크론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면서 화장품주는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보류를 조금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리오프닝 주들은 좋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항공을 조금 오히려 저는 항공 쪽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니 항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아니면은 뭐 LCC 저비용 항공사들 이렇게 선택지가 딱 이분화되어 있는데 화장품 주들은 솔직히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큰애들 볼 거냐, 색조 볼 거냐, 중국향 볼 거냐, 미국향 볼 거냐, 판매사 볼 거냐, 제조사 볼 거냐 너무너무 다양해요. 네. 하나만 선택하면 저는 색조. 네, 그래서 이 종목인 거예요. 네. 그 결국 마스크를 벗었을 때 네. 남자들은 요새는 뭐 남성분들도 뭐 화장품 많이 쓰긴 하지만 여성분들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기 마스크를 벗었을 때 이 부분을 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립 틴트 관련된 포인트 메이크업 제품 뭐 이런 거는 뭐 앵커님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립 틴트 제품들을 이렇게 쓰게 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그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 이슈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마 힘들 것 같아요. 중국 쪽 매출 70%가 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결국 그러면은 이 마스크를 벗었을 때 수혜가 되는 기업들을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아이패밀리 SC 같은 기업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색조 화장품 기업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이 립틴트 관련된 색조 화장품 매출이 95%예요. 거의 뭐 몰빵이 돼 있다 봐야 되는데 그래서 좀 봐야 될 종목이라서 생각이 들고 뭐 색조 화장품 고르다 보니까 이 아이패밀리 SC 쪽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그 외에 클리어도 있는데 클리어 같은 게 최근에 횡령 문제가 발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전 탑픽을 클리어로 봤었는데 이 횡령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대장을 아이패밀리 SC를 봐야 될 것 같고 뭐 그 외에도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잉글로드랩 그리고 뭐 본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조 같은 경우는 아이패밀리 SC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색조 쪽에서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가장 확실한 리오프닝 섹터 그 외에 뭐가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관망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OEM 관심입니다. 관망이라는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 네. 아까 이제 뭐 항공 쪽도 살짝 넣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화장품 쪽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쪽에서 관망을 제가 우선은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뭐 네네. 화장품 쪽만 저는 관망을 의견을 좀 드린 거고 네. 리오프닝 전체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관망 의견을 준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화장품 쪽은 좀 관망 의견으로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항공이나 다른 섹터들은 조금 유통이나 이런 쪽은 저도 아직까지는 매수 의견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해외 OEM은 이게 짧게만 들어볼게요. 질문이 좀 잘린 것 같아요. 네. 의류수까지 오르는 데는 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나는 해외 OEM 갑자기 앞에서 색조 얘기를 해놓고 해외 OEM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가 여쭤보려고 생기잖아요. 했는데 의류 쪽으로. 의류 쪽으로 보게 되면 한세시럽 같은 OEM 그 보자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번외 리오프닝 섹터 수남에 예상되는 쪽까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네, 맞수 한판 세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네, 로봇 얘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로봇 얘기만 한다고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삼성, 현대, LG 등등이 있겠고 뭐니 해도 이제 로봇이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이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로봇주도 뭐 새로운 테마는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담아도 되는 건지 두 분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관망과 단기 트레이닝입니다. 관망 의견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저쪽 팀장님처럼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 접근한다라면 굳이 말이진 않겠지만 일단은 뭐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중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한다는데? 하죠.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하고 난 뒤에 지금 구체적인 사업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한다라는 기대감은 있는 거고. 근데 그 기대감에서 접근하는 부분들은 작년 12월 달에 이미 충분히 좀 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차를 두고 이게 계속 반영이 되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로봇 같은 경우도 기대감이잖아요. 그럼 기대감에서 이제 삼성전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예측이 되지만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갈 것이고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런 어떤 그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될 것이고 저는 이런 순서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첫 번째 단계인 기대감에서 저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대감은 작년 12월 달에 단기 시세로 충분히 많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가 프리미엄이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 국면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5월달 지나고 나면 또 이제 AI라는 이제 정부 정책이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과 맞물려서 또 기업에서 어떤 또 사업 포트폴리오 만드는 구체적인 또 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좀 관망을 하자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죠. 조금 기다리자 네네. 이 말씀이신 거고 분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의견을 주셨으면 그래도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근데 팀장님 네. 거의 제가 하려는 얘기를 거의 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뭐 필두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가 주총에서 이제 신사업으로 얘기했던 게 뭐 로봇이랑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그때 시외에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좀 크게 많이 움직였었습니다. 그래가 지금 현재 뭐 주가도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많이 보여줬었는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이 로봇을 이제 가전제품 간의 연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제 가전제품 쪽으로 가냐 아니면 이제 뭐 의료용 쪽으로 가냐 이런 쪽인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해왔던 행보들을 보게 되면은 좀 가전 쪽으로 갈 확률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좀 볼만한 로봇 쪽으로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메타버스나 이렇게 로봇주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접근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들고 다만 이제 글로벌 경기나 뭐 저성장 국면에서 우리가 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제조업이나 뭐 서비스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반에서는 자동화가 또 될 것이고 또 무인화가 꾸준하게 돼서 이제 수요가 또 굉장히 또 늘어날 겁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는 이제 뭐 서비스형 로봇들도 분명히 들어설 것이고 산업 로봇들도 미래형 관련해서는 좀 많이 들어설 것인데 그로 인해서는 뭐 성장 가능성은 분명하게 좀 높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분명하게 뭐 향후 미래 쪽으로는 뭐 메타버스나 로봇주들은 분명히 좋을 거지만 지금은 딱히 뭐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좋은 스탠스는 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트 관점으로 단기 트레이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의 성장성은 좋지만 지금 매매 관점에서 그렇죠. 봤을 때까지는 아직이다라고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 내에서 SPG가 좀 유일하게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장 초반부터 강했고 지금 조금 상승폭을 반납해서 6%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종목이 급등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두 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는지 볼게요. 로봇용 감속기를 하는 회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적으셨네요. 그러게요. 네. 일단 결국 이제 지금 먼저 나온 배송용 로봇이 먼저 좀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송용 로봇의 어떤 그 제어 역할하는 로봇용 감속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실적으로 로봇스타가 예전에 상당히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로봇스타가 또 로봇용 감속기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또 LG와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브리버도 마찬가지, 죄송합니다. 그 SPG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쨌든 배송용 로봇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성 때문에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팀장님께서는 우수법인 선정. 이제 네, 그것도 영어까지 이유를 찾은 그것도 느낌이네요. 있고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로봇용 감속기 그게 이제 성장성으로 있는데 이제 불정시 공시법이 장기간으로 좀 없다 보니까 우수 공시 법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수혜를 좀 받으면서 급등을 오늘 좀 해주는 현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로 인해 가지고 오늘 그걸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 팩토리나 그리고 자동화 설비 뭐 증가가 되면서 좀 환경화에서 부가가치가 좀 높은 이 표준 기어드 모터 매출이 좀 분명하게 증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 그 기대감에 지금 충분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거 위해서 좀 부수적으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법인 그 공시법인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급등 추가적으로 좀 많이 급등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주가 5.71% 올라 1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수 한판이었고요. 지금까지 정태근 팀장 그리고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